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전기술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제가 전일 영상에서 해당 영상을 보시면 21시간 전에 올려드렸던 내용인데 이 상단 부분에서 물량들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살짝 조정을 받는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드린 적이 있었죠. 자, 오늘 전반적으로 원전 대장 종목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살짝 빠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최고 실적을 달성을 했는데 주가는 오히려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외국이나 기관이랑 순매도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한국전력이 주가가 좀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오늘 실적 발표가 좀 있었는데요. 자, 한국전력의 실적입니다. 매출액이 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9.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대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7.2% 정도 성장한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영업이익은 바로 직전 1분기 대비해서는 43% 정도 하락한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작년 대비해서는 70%가 성장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역시 바로 직전 1분기 대비해서는 살짝 떨어진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50% 하락한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작년 대비해서는 900%가 성장한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매출액이 21조 7천억 원 가량을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21조 9,500억 원 가량이 기록이 됐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조 1천억 원 가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2조 1,350억 가량. 당기순이익도 1조 1천억 원 가량을 예상을 했었는데 1조 1,070, 1조 1,700억 원 가량을 기록을 했어요. 자, 이 실적을 보면은 지난 1분기, 2분기, 지난 2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증가됐으나 지난 직전 1분기 대비해서는 매출액이 조금 떨어졌죠. 그리고 1분기 대비해서는 매출액이 좀 떨어졌으나 작년 대비해서는 매출액이 성장한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당기순이익 마찬가지로 직전 1분기 대비해서는 좀 떨어졌다고 볼 수는 있지만 작년 대비해서는 크게 성장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자, 컨센서스 자체도 부합하는 실적들을 발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매출액은 증가됐지만 영업이익은 좀 떨어진 걸로 보일 수도 있고 영업이익률이 1분기 대비해서는 좀 낮다. 하지만 당기순이익률 같은 경우에서도 직전 1분기보다 좀 떨어지는 모습들을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제 실망감이,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들을 발표를 했음에도 실망감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좀 떨어졌다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요인들은 원전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됐다기보다는 실적 확인을 통한 수급 부진이 이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 원전 산업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됐거나 뭔가 원전 산업에 부정적인 내용들이 반영이 되면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왔던 건 아닙니다. 더군다나 실적은 여전히 고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는 긍정적인 실적들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두산에너비 같은 경우도 장중에 크게 조정을 받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지만 크게 이탈을 한다던가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줬다기보다는 수급적인 측면이 다소 부진하게 차익 실현 물량들이 같이 나와줬다. 자, 통상적으로 주가의 움직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기업의 가치에 동기화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선 반영이라는 게 있죠. 기업의 실적 전망이 긍정적이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선 반영되는 게 긍정적으로 동기화가 됩니다. 근데 그동안 주가가 선 반영됐던 게 실적이 10억 원 이상이 나올 거라고 봤었는데 한 9억 원 나오게 되면은 일단은 실적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 전망이 어떻느냐, 이거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 반영이 됐던 주가 대비해서 기업에 대한 이 10억을 반영을 했었는데 9억 원, 영업이익이 30%는 나올 것이라 예상을 했는데 25% 이렇게 나오면 어느 정도 실적이 확인됐으니까 반영됐던 것들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해야겠다 라는 게,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하질 않아요. 근데 외국인이라든가 기관 같은 경우에는 실적 확인이 되면서 내가 이 기업에 대한 실적 전망치에 부합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확인 매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확인 매물이 출현함에 따라서 한국전력이라든가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쳤지만 전반적으로 원전 산업 자체가 부정적이라서 주가가 떨어졌던 거는 아니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시장도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못했습니다. 무난한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지만 외국이나 기관이나 수급들도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대신에 이제 한전기술이 모멘텀들, 이 원전에 대해서 집중을 하다 보면은 장기적인 모멘텀들이 변함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른쪽에 보시는 한미정상회담이 오는 25일에 개최가 됩니다. 24일에서 26일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을 해가지고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건데, 여기서 무슨 얘기들이 나와줄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원전, 바이오, 2차전지, 자동차, 그리고 알래스카 반도체, 에너지,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얘기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어느 정도 우리가 방미하기 전에
고위급 회담이 있었으면서 관세 협상이 한 차례 있었었잖아요. 관세 협상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된 큰 틀이 있을 겁니다. 큰 틀을 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실무 협상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겠죠. 대통령끼리 만나가지고 이거를 확인을 해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데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는 상징적인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원전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 우리 대미 투자를 하겠다. 2,500억 달러. 이게 한국 돈으로 270조 가량이 되는데 270조라고 하면은 뭐 자동차, 바이오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품목이 있겠지만 이 펀드를 만드는 거예요. 펀드를 가지고 나라에서 이제 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특히 이 원전, 웨스팅하우스의 비용이 50조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예전에는 7조에 팔기도 했었어요. 부채도 7조에서 8조 정도 가량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14조 정도 가량 이 정도로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예전의 기준이고 한 2배 정도 올랐다고 치고 프리미엄 원전 산업도 지금 성장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포함해서 한 50조 원 정도면 살 수 있지 않을까. 웨스팅하우스의 투자 또는 인수가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원전 시장에 진출을 하느냐 이거 지금 기대감으로 반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대미투자 펀드라는 게 비중을 지켜가지고 원전 산업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웨스팅하우스 하나에 우리가 몰빵을 해서 투자를 한다던가 인수를 한다던가 이렇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웨스팅하우스의 비중 얼마,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 비중 얼마, 그리고 테라파워 비중 얼마,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가지고 원전 업계에 있는 기업들 여러 가지 펀드가 있잖아요. 우리 원전 펀드 하면은 원전 기업에 골고루 이렇게 투자되어 있는 펀드를 얘기를 하잖아요. 반도체 펀드라고 하면은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잖아요. 그러면은 국익을 위해서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특히 원전 기업들, 한국전력의 비중도 국민연금공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공익기업이죠. 공기업이잖아요. 공기업. 미국 투자를 진행하는 데에서 한국전력을 통해서 미국 투자가 진행된 원전 기업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게 바로 팀코리아라는 거죠. 이게 직접적으로 우리랑 같이 하자 이렇게 호의를 하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분을 투자하면서 그만한 권리를 행사를 할 수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 기업의 비중을 얼마나 들고 있는, 만약에 제가 웨스팅하우스에 비중을 5%를 들고 있다라고 하면 5%만큼의 지분 행사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지분권에 대해서 행사를 하는 겁니다. 사업에 대해서. 그게 이제 한국전력을 통해서 진행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한국전력이랑 같이 포함되어 있는 팀코리아, 이게 한전, KPS, 한전 기술, 그리고 한전 산업, 두산 에너빌리티 등등등 이런 기업들이 팀코리아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여전히 전망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한국이랑 베트남하고 원전이랑 여러 가지 기업들의 사업 MOU를 맺기도 했었죠. 이 베트남 수주가 당장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수주를 받기 위해서 물밑 협상, 그러니까 바닥을 다져 놓는 거예요. 바탕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베트남 원전도 앞으로 수주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대감들은 계속 장기적으로 유지가 될 거다. 다만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와줬다고 하는 거는 이 상단 부분, 직전에 해당 물량들, 주가가 조금 더 한 차례 더 슈팅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조정을 받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은 미리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숨고르기라기보다는 살짝 차익 실현 물량들 나와주면서 주가의 이 지지 구간을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에 매수했던 거 그 이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들, 차익 실현을 나서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 같은 경우에서도 순매수를 계속 지속하다가 오늘 금융투자와 함께 매도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던 게 조금 타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가가 좀 떨어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순매수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저는 이렇게 조정을 받은 것들은 크게 뭐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이날도 주가가 올라가면서 약간 숨고르기 흐름들을 보여준 적이 있었잖아요. 다만 우리가 이 지지 구간, 저항 구간을 일부 돌파를 하다가 어느 정도 소요된 이 거래량들도 크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움직임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저는 만약에 여기서 10만 주 가량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은 제가 주가가 10만 5천 원 부근에서 내가 5주, 위에서 5주, 아래에서 5주, 그럼 평균 단가가 10만 원 부근이 되잖아요. 자, 그럼 이 10만 원 부근에서 바로 주가가 올라버리면은 팔까요? 여러분들, 제가 10만 원인데 수익 구간이 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매도를 할까요? 아니죠. 본전 구간일 때 살짝 이렇게 흔들리는 물량들이 나와주면,
차익 실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은 이 불안감이 생길 겁니다. 드디어 결국에는 내가 본전까지는 왔는데 다시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 불안감. 그러면은 이런 물량이 나와주게 될 겁니다. 매도를 하게 될 거니까. 매도를 하면서 일단은 본전을 챙기겠다라는 심리가 반영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매도하는 물량들이 나오게 되겠죠. 이거를 외국인들이 먼저 매도를 해버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팔 사람들은 팔고 살 사람들은 사면 다시 조정을 받았다가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다시 순매수를 하면서 끌어올리는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하면 이 상단 부분에 나올 물량들을 미리 소화하는 그런 효과들이 있겠죠. 외국인들이 노리는 것들은 기관이랑 같이 외국인들이 노리는 그런 모습들은 이 상단 물량들의 이때 돌파를 할 때 막상 뚫고 올라가 줄 때 물량들이 많이 출현을 해가지고 이 매도세를 전부 다 받아내는 것보다는 살짝 어느 정도 소화하는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예방주사를 한 대 맞고 그 다음에 물량이 나오는 것들을 이전에 소화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힘을 덜 들이더라고.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자, 그럼 결국에는 지금 이거는 의미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조정을 받았다가 이 하단 부분에 60일선 있죠. 여기 60일선에서 주가가 거래량들이 동반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와 준다면 다시 돌파하는 모습들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때가 이제 10만 5천 원, 11만 원 부분들을 뚫고 조정을 마무리하고 전고점들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항상 주가는 조정과 상승, 하락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움직이기도 합니다. 이게 수급에 따른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수급을 우리가 해석할 필요는 있는데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을 하느냐 완전히 버리고 나가느냐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게 중요한 거죠. 만 완전히 이 한전 기술이 우려감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자, 해당 리포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세울과 신한울 사이에 과도기가 있다. 메리츠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2025년도 2분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44억 원을 기록하면서 컨센서스 대비 하회했다. 이게 신한울 3, 4억이 공정 지연에 따른 매출 하락이 있었다. 그리고 매출 하락이 있었는데 고정비까지 좀 증가돼서 인건비라든가 비용에 대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다만 이제 미국 시장 진출 시 수혜가 기대가 되고 이거는 저랑 같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베트남 원전 산업에도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단기 실적보다는 중장기적인 국내외 원전 확대 방향성에 집중을 해야 된다. 조금 늦어질 수는 있더라도 사라지지는 않을 거다. 이제는 앞만 바라볼 때다. 지금 체코 원전 수주 소식이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리포트가 8월 8일에 나온 리포트입니다. 체코 수주 소식이 지연되고 있으나 이거는 시점의 문제일 뿐이고 이 수주들이 하반기에 가시화될 수 있어가지고 이것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월성 3, 4억이 이 안전성 평가라든가 루마니아 삼중 수소 제거 설비 이런 것들이 사업 공정 지연 때문에 외형이 좀 부진한 것들이 영업이익에 적자 전환으로 컨센서스 하회 요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지연됐다 뿐이지 수주가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다소 필요할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전 추가 원전 관련 수주를 기대한다. 이게 7월 15일에 나왔던 기사였거든요. 조금 지연되긴 했지만 신한울 3, 4억이에 더해서 올해 하반기 중에서 체코 원전 관련 입감을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한다. 두코바니 원전의 성공적인 수주가 2028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테멜린 원전 2기 추가 수주 가능성이랑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국내 원전 해체 시장이 열리는 것을 반영하면 2027년도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 주당 가치 상승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 영업이익이 떨어진 이유들에 대해서는 신한울 3, 4호기도 끝났고 아랍의 원전 프로젝트도 대부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인력 고정비 성격의 인건비는 유지되면서 매출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축소됐다. 2038년도 가동을 목표로 하는 국내 원전 2기를 제외하면 아직까지 추가로 확정된 한국형 원전 수출은 없지만 체코의 후속 원전, 아랍 후속 원전 여기에 대한 수주 기대감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태다. 최근 정부에서 특별법을 발의된 것과 같이 국내에서도 한전기술이 개발 중인 한국형 SMR 관련 지원 정책이 본격화될 경우에도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장기 모멘텀들이 남아있다라는 것들이죠.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루마니아 삼중수소 제거 설비 사업 공정 지연이 있었고 월성 3, 4억의 안전성 평가가 좀 지연이 됐었고 이런 부분이랑 원자로 부분에서 매출이 좀 감소되면서 영업이익이 떨어진 건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순이익은 적자를 보이지는 않았고 3억 원 가량의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실적이 낮게 나온 건 맞아요. 매출액이 성장한 것 대비해서 1분기 대비해서는 성장을 했지만 작년 대비해서는 매출액도 떨어진 건 맞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적자를 기록한 건 맞지만 실제로 영업이익에 적자가 났다고 하더라도 단기순이익은 일단은 흑자를 유지를 했어요. 적자가 거의 3억 원이라고 하면은 200억 원, 600억 원
적어도 80억 원, 160억 원, 이렇게 110억 원 이 정도 크기는 아니지만 자본이 빠질 정도로 적자가 나진 않았다. 여기에서 일단은 뭐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내용들이지만 실적은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다만 이런 수주, 지연된 프로젝트 그런 것들은 하반기부터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설계평가, 안전평가 이런 것들은 국내 원전뿐만 아니라 미국, 체코, 베트남 등등등 많은 글로벌 원전 수주로 기인을 할 거기 때문에 장기적인 모멘텀들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전기술 지금 전일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10만 1,600원까지 올라가면서 4.9% 정도 상승했는데 이거 가지고 상승했다고 표시를 할 수는 없겠죠. 제가 84,000원 리스크 관리 구간을 84,000원 정도로 잡았는데 84,000원까지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살짝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하단 부분에 60일선의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장기적으로 슈팅이 나와주면 되는 거니까 우상향하는 움직임들 기대를 해보고 단기 조정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범위 안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해당 포트폴리오는 뭐 40%, 50% 올라가는 기업들도 있고 한 20% 제가 수익비를 2대1로 잡습니다. 거의 대부분 마이너스 10% 손절로 처리를 하고 플러스 20% 손절가를 터치하지 않고 올라가면은 상승으로 처리를 합니다. 2대1로 잡는 이유가 제가 영상이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업로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로드가 되고 난 다음에 영상을 확인하시기가 장이 끝나고 다음날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장중에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장중에는 우리 단기방에서 이런 식으로 스터디 종목들을 드리는데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서도 스터디 종목으로 나간 종목이긴 해요. 공부방에. 제가 이렇게 상승하든 하락하든 모든 종목들을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또 신규 종목 추가될 때 100만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마이너스 4%일 때 잘라버리고 마이너스 4만원일 때 잘라버리고 플러스 11만원일 때 같이 팔아버리면은 원금 확보 더불어서 손실과 수익을 한꺼번에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마이너스 10만원 플러스 8만원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해버리면 어느 정도 주식이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는데 이런 리스크에서도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간간히 가다가 50%, 20%, 40% 이런 식으로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서도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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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 이렇게 투자를 했으면 당연히 수익 구간이 오겠죠. 손실이 안 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손실을 어떻게 관리를 하냐에 따라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제가 여기에 5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비중을 너무 말도 안 되게 키워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손실이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원금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반드시 비중은 일정하게 체크를 해 나가면서 안전하게 진행을 해주시기를 항상 당부드리는 겁니다. 자, 해당 공부방이랑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열어놓고 있어요. 누구나 볼 수 있게끔 해당 링크만 클릭하시면은 공부방도 입장 가능하시고 링크만 클릭하시면은 바로 나옵니다. 다른 조건이 없고 다 무료로 공개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고 이 관리를 하는 것들도 좀 쉽지는 않지만 정말 신중하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상승과 하락을 다 투명하게 이렇게 공개를 해놓으면서 제 실력을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저로서도 많은 용기가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응원을 해주시고 좋게 좋게 보셔야지 봐주셔야지 제가 이렇게 꾸준하게 진행을 할 수 있지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피해를 보신다면 굳이 제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열어둔 그런 입장이니까 링크 클릭해서 체크를 해 보시되 참고를 하시되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것들이고 오로지 공부를 목적으로 진행한다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고 제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꾸준하게 이렇게 5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계속 해주시기를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말씀 부탁드리고 우리 공부방에서도 단기 종목들 나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한전기술과 함께 우리 유튜브 채널도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종목으로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